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승리하고 원장 라제릭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희 씨를 모시고 설명해 가게 돼서 되게 뜻깊어요. 그 예전에 아시겠지만 아주 정말 영어 쪽에서는 명강사셨어요. 지금 입시 쪽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분 강의도 많이 듣고 직접 뵈니까 전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신 다른 데보다 정말 오래 해주신 거예요. 원래 예약을 저희랑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죠. 네, 그 얘기 안 하셨는데 원래 마들 하셨다고. 네, 노무심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해주셨나봐요. 자, 그리고 또 이곳은 중계충성교회 별관이죠. 예, 제가 또 충성교회를 다니거든요. 네, 4부 성가대 제가 합니다. 승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KFC 7층에 있고요. 저희 승려학원을 치시면 네이버에서 토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올해 수능 이후로 아무래도 영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지신 건 사실입니다. 영어가 재미가 없었어요. 또 아까도 김찬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어찌 보면 좀 많이 무시하던 영어에서 영어가 뭐 배신을 했다는 등 영어의 역습이 일어났다는 등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올해 수능을 in a word 한마디로 하게 되면 자, 이거 아닌가요? 뭐죠? 네, 무슨 수능? 불수능입니다. 그래서 불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불수능에서도 이번에 국어가 되게 어려웠고 불수능 영어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그래서 한번 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수능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래서 보니까 세 가지의 변화, 세 가지 부분으로 조사가 되는데 1등급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구문과 어휘상의 작년 수능과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신유형이 사실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이 수능 영어가 더 어렵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등급 변화를 보시면 작년에 실제로 52,983명이었다가 올해는 거의 반토막이 돼버렸죠. 보시면 27,942명, 5%대로 줄어버렸어요. 자, 점수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 96이 94가 된다거나 혹은 뭐 94, 96이 된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점수는 그냥 90점인 거예요. 절대평가. 근데 실제로 학습자는 어떻게 됐죠? 현격히 떨어져 오게 됐죠. 그렇죠? 아까 잠깐 김찬희 소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중앙대에서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너무 떨어졌다 그러죠? 근데 이거 저는 졸업생들한테도 들었어요. 한양대 다니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얘는 논술로 대학을 간 친구예요. 그리고 학종으로 들어간 후배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나 봐요. 근데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같은 조에 걔네들을 안 낀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학종으로 수능 안 보잖아요. 원서를 읽을 수가 없대요. 애들이 해석조차 안 되니까 팀 프로젝트에 걔네들을 가급적 안 끼려고 하는 기현상이 있대요. 저 그 얘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몇몇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희 승리학원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선배 만남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 거기 연대 기교공학과 이정화 선배, 대신여고 전교 1등 출신이잖아요. 그 친구가 기교공학과를 논술로 들어갔어요. 서울대 지원도 물론 썼지만요. 이 친구가 말하는 것도 있어요. 옆에 있는 선배가 있는데 자기한테 계속 물어본대요. 이건 무슨 뜻이야? 왜냐면 다 원서잖아요. 다 원서인데 해석이 안 되니까 계속 물어본대요. 그래서 다음번 강의 때는 앞줄로 이동했는데 또 그 선배가 옆에 앉아서 또 물어보고요. 이런 현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어가 어렵게 나오는 거는 사실 예측이 됐던 부분이었어요. 학습자의 이 학습 능력이 너무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측된 변화였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겠죠. 너무 떨어졌어요. 단순하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럴까요? 보니까 구문과 어휘 부분 한번 보세요. 어머니들도 과거 영어를 좀 공부하셨거나 전공자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진짜 어휘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어휘가 어려워지면 일단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해석이 안 되는데 문장의 난이도도 올라간 거 느끼셨죠? 요번에 킬러 문제로 나왔던 30번대의 빈칸 유형 문제라든지 신유형 문제 22번대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상하다. 내가 이 아이를 공부시켰을 때 그런 문장의 난이도나 그런 순서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되게 어려운 겁니다. 물론 제가 풀면서 저도 풀어보잖아요. 풀면서 재밌다 했어요. 되게 재밌네. 근데 애들은 되게 많이 틀리겠다. 근데 아니야 다를까 정말 많이 틀렸고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서라벌 선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 아니구나. 1학년 2학기까지 공부하고 그만뒀다가
요거 3학년 되면서 인사하러 온 친구의 이름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됐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영어는 항상 1등급 맞았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사 올 때도 연대를 쓰기로 하고 자기는 이제 갈 것 같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수능을 봤습니다. 요번에 왔어요. 인사하러. 그래서 연대 어떻게 잘 된 것 같아? 하니까 공무원 시험을 볼까? 재수를 할까 고민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떨어져도 다른 거 국어부터 망치기 시작해서 다 영향을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국어 1교시에 이 충격을 받게 되면 내리다 힘들어져요. 특히 멘탈 조정이 잘 안 되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씀 하잖아요. 1교시 국어를 그렇죠. 한국사를 바꾸자. 저는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멘탈이 조정이 안 됩니다. 1교시 때 망쳐버리니까 영어가 조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단어도 어려워졌고 문장 난이도도 올라가게 되니까 실제로 점수가 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번에 그 모 고등학교 전교 2등 학생은 3등급까지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어려웠죠. 영어 자체도 어려웠지만 국어까지 그래서 멘탈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공평합니다. 공정해요. 대신에 준비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등급, 3등급 떨어지게 되면 이거 정시전략 펼치고 논술전략 펼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되게 힘들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가 1학년 때도 얘기했고 예비 고1 한테도 얘기하지만 다 상대평가다. 하나 빼고 뭐죠? 영어잖아요. 상대평가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상대가 더 열심히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 내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평가는 일단 90만 넘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잘 귀에 안 오나 봐요, 이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예비 고1이나 고1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가 어때요? 쉽잖아요. 되게 쉬워요. 어머니도 직접 보시게 되면 펜을 놓다 할 듯이만 다시 보게 되면 웬만큼 점수 나오거든요. 그 점수에 많이 현혹돼가지고 그냥 자기 점수라 생각을 해버려요. 내가 1등급 맞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는 친구가 너무나 많다고 말씀드리고 승리가 어머니 아실 거예요. 단어 많이 암기시키고 숙제 많고 막 애들 괴롭히고 막 그러잖아요. 스파실 뒷번호수를 막 관리하고요. 그래서 그만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다시 보니까 반갑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공부해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어려운 시험에 강해집니다. 어려운 시험에. 근데 저는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영어는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제 듣는 귀가 있으니까 계속 나오던 얘기였고요. 그 신유형을 보게 되면은요, 해결책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맞출 확률이 높아집니다. 뭐냐면은요, 문장 해석은 당연히 해야겠죠. 요번에 아이들이 신유형 문제와 빈칸초리의 고난이도 문제를 푼 다음에 해석은 됐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란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안 되냐면 paraphrasing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araphrasing이 안 되는 건 지난번 예비고일 설명회 때 참석하셨던 학부모님 계십니까? 제가 paraphrasing 되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paraphrasing입니다. 제가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센텐스, 첫 번째 그 라인에 지문의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핵심어에 뭐 social tie 이런 게 나왔어요. social tie.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social connection 이렇게 나왔어요.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뭐 bond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면 빈칸이 뻥 뚫어져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문장을 해석을 하시는 친구들은 뭐냐면 그냥 한 줄 한 줄 한 줄 해가면서 겨우 한 문장 해내가는 정도가 되겠지만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친구들은 각기 독립적 그리고 성격이 다른 그러한 단어 정도로 보겠죠. 다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유대관계에 관련돼서 지문이 흘러가고 있는 거고 마지막에 뭘 쓰면 되는 거죠? 사회적 유대 연결고리를 써주면 되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킬러 문항이었어요. 애들이 못 썼어요. 해석은 되죠. 근데 paraphrasing. 앞문장과 뒷문장의 특정 어휘가 왜 나왔는지를 파악을 못한다라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하죠. 다독. 독서를 많이 한 친구가 이것도 잘할 수 있어.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 독서를 다 할 수 없다면 이 paraphrasing 훈련을 잘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만약 승리를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면 앞으로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이렇게 하세요. 지문을 읽을 때 주제 관련 설득형 에세이의 지문이 나온다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에서 어떤 단어들이 서로 배열식으로 연결되나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요 단어는 앞에 있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야, 같은 의미야를 계속 추론적으로 찾는 훈련을 해보세요. 패러프레이징 훈련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눈빛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걸 참조하시면서 네,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엔 추론을 좀 하셔야겠죠. 자, 이게 아까 그 김찬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반영 방식이에요. 영어도 이제 보세요. 수능이 뭐 어렵다 쉽다 다 떠나서 어떻게 영어가 과연 수능 정시에 영향을 미치나 어떤 방식으로 미치나에 대해서 제가 신문을 스크랩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문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영어는 이렇게 가요. 반영 비율로 영어 점수를 대입을 합니다.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두 번째, 가산점 반영 대학들이 있어요. 가산점. 세 번째, 감점을 시키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영어의 점수를 환산하는 가장 큰 테마가 됩니다. 자, 눈썰미가 있는 학부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테마에서 이 박스가 제일 컸죠? 반영 비율이었죠. 예, 반영 비율로 영어의 점수를 계산하는 대학이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감점과 가산점을 주는 대학보다도. 그리고 전체 대학보다는 상위 15개 대학을 위주로 지금 조사가 된 표기 때문에 보신다라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대가 먼저 나왔어요. 인문대계열 경우 총점의 16.7%를 반영하고요. 자연계열 경우 11.1%를 반영한다.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연대가 먼저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어요. 연대, 한양대, 경희대. 아까도 말씀드린 경희대가 나와 있죠. 실제로 보세요. 경희대를 보시면 1등급은 200인데요. 15%를 주지만 2등급의 격차가 어때요? 몇 점이 되죠? 8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 표를 직접 보세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로 뉴스에서 나오는 스키뮤에서 나오는 걸 보시게 되면 진짜 공신력이 있는 거죠. 반영 비율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연대를 보시면요. 1등급에 16.7%의 인문이 있지만 100이고요. 자연계 11.1% 100을 주지만 2등급의 점수 격차가 어떻게 벌어지죠? 5점으로 벌어지죠. 반영 비율이요. 그래서 요번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1과 2의 격차가 1밖에 되지 않았죠. 고대는 뭘? 감점을 하는 대학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점수가 매우 높았는데 2등급을 받아가지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2등급을 받았어요. 영어를요. 위에 다 나머지 과목 좋았고요. 어느 대학을 써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연대를 가고 싶은데 어느 대학을 쓰는 게 상식적으로 좀 더 합격률을 높일까요? 하나, 둘, 셋. 고대죠. 점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시에는 이런 숫자의 비밀들 되게 많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잘 판단을 하시고 연구를 좀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 영어 등급도 이런 식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나중에 받으시는 게 좋고요. 물론 제일 좋은 건 뭐죠? 그냥 다 1등급 받으면 돼요. 이런 숫자 운동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받으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점대학 서울대 고려대예요. 그렇죠? 다 우리가 가야 돼요. 다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런 대학을 잘 보셔야 돼요. 상위 15개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비율로 하기 때문에 그 비율에서 1, 2등 간의 격차가 어떤지 사실 뭐 생각 같아서는 이것도 보지 마시고 1만 보셨으면 참 좋겠는데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가산점 대학에서 성균관대. 자, 성균관대를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1에서 2, 3점 차가 있고 2점 차가 있죠. 성균관대가 그런데 서강대는 1이 있고 0.5가 있죠. 이거 왜 나온 줄 아세요? 이렇게 점수가 왜 나왔을까? 이 표를 왜 보여줬는지 기자의 의도를 좀 아셔야 되는데 원래 이래요. 영어를 잘 봤으면 이 세 가지 테마의 대학 중 어느 대학군에 지원하는 게 낫죠? 가산점, 감점, 반영 비율 중에서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 게 낫죠? 잘했으면 반영 비율 대학에 가는 게 낫습니다. 보통 영어를 잘 못 봤으면 감점이나 가산점으로 지원한다가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 이야기고 스페시픽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다더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균관대에서 1과 2의 격차, 1과 3의 격차는 저주예요. 너무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가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설명회를 들으셨다면 대부분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한번 내 아들, 내 딸을 관찰했을 때 내신이 좋지 않았어. 그러면 입시는 말아먹는 건가? 오늘 얘기 들어보니 그래 정시와 논술이 있어. 그리고 이건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고 대학도 디테일하게 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명회를 어느 학년으로 국한을 했죠? 고1과 고2, 즉 예비 고2와 예비 고3을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왜? 고1 때는요, 그냥 무조건 내신에 목 매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학종의 경우의 수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1학년 1학기 때 얘한테 졌고요. 1학년 2학기 때 얘한테 졌고 2학년 1학기도 졌으면 앞으로도 질 거예요. 이게 합리적 판단입니다. 반전이 있겠죠. 시간 다 뺏기지 마세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되기 전에 정하는 게 나아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이쯤 되면 또 오해하시는데 그럼 수능 계속 공부하라는 얘기구나. 내신 버리고 사람 봐가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애들 크게 두 부류예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정말 내신 때도 정시에 올인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애가 있고요.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이 내신 때 정시를 시키게 되면 곧바로 레전드를 갈 것 같다거나 이게 다 아시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PC방 가는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요. 마치 정시를 어느 데가 이미 자기 간 것처럼 행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편합니다. 그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요. 공부량, 학습량 때문에 내신을 하라고 그래요. 솔직하게 내신 때만큼 이렇게 학습량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런 말을 간혹 하는데 내신과 정시의 어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쉬고 혼자 정시를 공부할래 하지만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진빨강과 연빨강의 차이다. 빨강은 빨강이야. 라고 말을 해요. 다르지 않아요. 내신 때만큼 이렇게 어휘를 많이 외우고 문장을 많이 암기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거 다 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 잘못 판단을 해요. 어머니가 더 잘 아시죠? 그렇죠? 꾸준하게 17년, 18년을 관찰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 봐가면서 그것도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2학년 2학기가 되면 사실 어느 정도 아이들 정신을 차린다. 그때도 못 차리면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2학년 2학기 때 정신을 차리고 나 이제 입시를 봐야 될 것 같아. 계속 져왔으니까 내가 내신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또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럼 내신만 안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까요? 학종은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내신만 하는 게 아니라 내신과 내신 사이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교과 과목에 대한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죠? 대회가 있고요. 독서를 해야 되고요. 봉사를 해야 되고요. 프로젝트에 참가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애들을 발목을 잡는 거, 이게 재수생과의 경쟁에서 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를 정하라는 얘기는 내신을 할까 말까로 구판되시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내신을 하세요. 학습량을 위해서. 근데 그 사이에 있을 때, 내신과 내신 사이에 있을 때 내가 내 아들, 내 딸을 잘 지도해야겠다. 꽉 붙잡고 얘기해야겠다. 그러면 안 하는 것만큼이나 교과 과목을 채우라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오해는 마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요건 제가 다 써놨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테마는 뭐냐면 정시에서 영어의 점수 반영 비율은 성적이 좋으면 비율로 가는 대학 가면 좋고 영어 성적이 아까처럼 아쉽게도 3등급 막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산점, 감점 주는 대학을 가는데 그 안에서도 아까 성균관대처럼 특이사항 있는 대학이 있으니까 보고 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1등급을 맞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것 같고요. 자, 아유, 좋아요. 승리 윈터 타임. 제가 이번에 그래서요, 승리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면서 올해 수능을 보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생각이 바뀌셨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습량을 좀 늘려야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계획을 좀 짰습니다. 학습량을 늘리려면 당연히 뭐가 늘어나야 돼요? 학습 시간도 늘어나야겠죠. 저희는 겨울방학 때도 오전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정규 수업은 그대로 6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학습을 어떻게 시키냐면 자,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무슨 말이죠? 그렇죠. 벌레가 되라는 얘기일까요? 새가 되라는 얘기일까요? 이왕이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Early bird project. 자, 일찍 일어나는 새 프로젝트를 일단 하는데요. 최소입니다. 최소. 고등학생들은 너무 바쁜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맞춰오는 애들을 위해서 일단은 모든 전 반을 2시간 일찍 등원시킬 계획이에요. 6시에 시작이면 최소 4시에는 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4시인 거예요. 지금 저희 선생님들은 3시에 나오게끔 하는 반도 있어요. 학교에서 방과후 하고 뭐하고 하면요. 1시, 2시에 끝나요. 밥 먹고 오면 딱 3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애들을 부르겠다라고 해서 이미 지금 승리 면담하고 오신 분 계세요. 저희가 간담회 기간입니다. 2주 동안. 1대1로 다 간담회 하고 있거든요. 그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3시부터 부르겠다. 4시부터 부르겠다. 그때 불러서 일단은 more, 더 많이 시키는 건데 2배의 학습량으로 간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영어에 왕도가 있나요? 영어에 왕도가 있다는 데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인 거예요. 어휘 열심히 해야 되고요. 독해 열심히 해야 되고요. 국어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배의 학습량을 하는데 less. 스파 딜레이를 다운을 시킬 거예요. 스파가 뭔지 아시죠? 어머니도 스파 받는 거 좋아하시죠? 승리 스파 받으면 안 돼요. 승리 스파는 스파르타의 약자예요. 오시면 뭐 마사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수히 많은 단어를 외워야 되고요. 데일리 테스트를 봐야 되고요. 통과를 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아주 그냥 다단계 책박을 보는 그런 힘든 과정인데 스파 딜레이가 많아요. 저희 과제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 의뢰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다음 학원이 있어요. 무슨 수행이 있어요. 어떤 과제가 있어요. 세상에 내신이 6등급인데 무슨 죄송해요. 기지 말씀 표현을 안 좋아하셨는데 6등급인데 계속 과제해야 되고 뭐한다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 잘 안 와닿아요.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핑계같이 들리는 거지만 자 그래서 이 스파 늦추는 것 자체를 다운을 시킬 거고요. 두 번째는 제시율을 다운을 시킵니다. 제시라는 게 뭔지는 아실 거예요. 한 방에 통과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와서 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 있다라는 저는 사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을 1대1로 선생님들이 지금 면담하고 관리하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을 많이 역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down, less 적게 만드는 건 스파 부분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승리의 스파는 과제에 관한 것이에요. 영어 학습량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better. 그래서 약점 공략이나 개별 클리닉을 이 2시간 일찍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와서 뭐 시험을 본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한 반이 6에서 8명 사이예요. 물론 저한테 문법을 듣는 반은 좀 많죠. 좀 많아요. 저희 반은 좀 많은데 보편적으로는 6에서 8명 정도고 10명이 되게 되면 분반 작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숫자를 다운시키려고 하는데 그 숫자를 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의 개별적 니즈를 좀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계속 치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모의고사를 치르는 이유는 아이의 약점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약점 관련돼서 개별적으로 클리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과외를 왜 하시나요? 혼자 봐주길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요즘 웬만한 학원 돌아다니시면요. 그냥 과외하는 인원수예요. 학령 인구 많이 줄었어요. 긴장감 없게 시키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긴장감 있는 곳에서 경쟁력 있는 곳에서 시키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휘량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승리 다니는 분도 계시고 다녔던 아이들도 있지만 기본 평균 300에서 350개 단어를 그동안 외웠어요. 사실 주당력. 그러니까 300에서 350개라면 그중 아는 단어는 대략 20, 30% 이상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을 500개 정도로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수능 보고 저는 그냥 마음을 붙였어요. 이거 안 되겠다. 저도요. 절대평가를 받으면서 아이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진 않았어요. 왜 항상 하는 얘기가 가정과정 죄송합니다. 수학 그래요. 수학 때문에 정규 수업을 빠져야 되고 수학 때문에 영어 보충을 빠져야 되는 이 상황에 너무 자존심이 되게 많이 상하는데 그래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 상대평가 수학 해야 되니까 이과니까. 근데 올해 영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더 이상 저는 봐줄 수가 없고요. 그냥 해야 돼요. 이게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휘의 양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quality 그 질을 좀 보시면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저희 어휘장 특징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수능 다빈치 어휘를 따로 묶었고요. 다른 건 좀 다른 건 뭐냐면 자체별로인데 주제별로 엮어놨어요. 주제별로.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영어 한 단어는 다이어가 되기 때문에 지문에 맞게끔 그 성격에 맞게끔 뜻이 바뀌거든요. 주제에 맞게끔 어휘를 암기시키는 그러한 단어장이 있습니다. 어휘 브레이커 시리즈인데 그걸 외워줘야 되죠. 근데 아이들이 그냥 되게 별 감동 없이 외우는 되게 많아요. 근데 잘 보시면 주제별로 엮어놔가지고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관리는 이렇습니다. 2회 반복을 한 저희 어휘장은 2번을 돌려요. 첫 번째 볼 때는 빨리 눈에 익게 하기 위해서 뜻만 보고요. 두 번째는 스펠링까지 하는 랜덤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배우게 하죠. 아마 다녔던 친구들은 기억이 좀 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독해는요. 일단 이렇습니다. 전반 공통인 거예요. 주 2회 모의고사가 개별적으로 부여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금에 오면 월요일에 한 번, 금요일에 한 번, 화목에 오면 화요일에 한 번, 목요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2회 모의고사는 하게 되는데 이거는 개별 과제이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공부해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세요. 같은 모의고사인데 모의 대수능을 실시를 할 건데요. 어머니 아실 거예요. 평가한 모의고사가 1년에 이렇게 많이 보질 않잖아요. 근데 수능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정시와 논술 전략을 펼치려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예전처럼 학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사설 모의고사를 보든지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교육청이나 평가원 할 때 한 번씩 보거든요. 심지어 어떤 애들도 있냐면요. 아실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풀어요. 저 얘기 들었어요. 수학만 풀고 국어 자버린대요. 그래서 이번에 국어가 열받아서 그렇게 냈나 봐요. 그 얘기 들어가가지고. 좋아하는 과목만 풀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뭘 하냐면 일단은 실제 수능처럼 분위기를 만들어서 와서 치르게 합니다. 지금 예비고일 학부모님은 아실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보고요. 그 점수 가지고 레벨링을 합니다. 요번에 예비고일 아이들 저 정말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4년 전에 가르쳤던 그 최상위권 아이들의 분위기가 나요. 너무 좋아요, 지금요. 정말 열심히들 해요. 어떤 아이는 의정부로 이사 가는데 선생님 좀 계속 올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저는 꼭 승인하기를 마스터 그 이상 올라가고 싶어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감사해요, 되게요. 근데 이런 식의 수능 분위기를 고1과 고2, 즉 예비고2와 예비고3도 방학 때 들어가게 돼요. 모의고사, 즉 실제 수능에서 계속 좀 볼 겁니다. 달라요, 오니. 귀에 꽂고 집에서 편하게 볼 때의 점수와 실제로 강의실에 볼 때 점수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고 피드백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RC는 그렇고요. 문법은 간단해요. 전 레벨 모두 응용 과정이 강화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원래 저희 그 문법 과정을 보게 되면 단순한데요. 이론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론에 대한 실전 문제풀이 과정이 그 다음 커리에 있어요. 이거를 반복합니다. 사실은요. 이론과 문제를 반복하는데 방학 때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풀이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론이 좀 다른 학원과 다른 게 있긴 있어요. 혹시 다른 학원 다닌 친구들 그 이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백지 테스트라는 걸 봤어요? 지금 저희 예비고1 아이들이랑 저한테 배울 때는 백지 테스트 되게 많이 보는데 처음 한 주, 두 주, 세 주 할 때는 아이들이 막 아노미 상태가 돼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백지를 줘버리고 배웠던 거에 대해서 80%를 논술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현재 예비고1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잘해요. 심지어 뭐 중구난방이었던 3만 원 아이들로 잡혀가면서 정말 열심히 씁니다. 제가 간혹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는데 너무 이뻐서 그래요. 너무 잘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론이 들어가게 되면 자신감이 넘치죠. 이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신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내신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방학 때는 실전 문제가 상당히 많아지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자, 예비 고3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인데요. 독해는 사전 EBS 학습을 전에 내년 2월까지, 즉 EBS 문제가 나오는 교재가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사전 EBS라고 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원래 저희 자체 교재를 다 써요. 그런데 고3 때 EBS를 갑자기 하게 되면 아이들이 난이도의 조절이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비 고3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지문, EBS 가장 어려웠다거나 이런 것들을 7대 함정이라고 해서 뽑은 그 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걸 학습을 시키고 EBS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자, 내년 2월까지고요. 어법은 120제. 이것도 EBS 가장 어려운 문제들로만 엮어놓은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EBS에 대한 충격을 좀 완화시킬 거고요. 머릿속에 이게 좀 들어가실 거예요. 뭐냐면 EBS를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비연계, 어차피 직접 연계, 비연계? 그러던데 효과가 많이 없다고 하는데 영향력이 또 떨어졌다고 하던데 그런데 이 말씀 드릴게요. 문제가 좋아요. 네, 문제가 좋고요. 그리고 공신력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 이런 거죠. 그 EBS 지문을 가리키는 사람이 그 스타일에 맞게끔 그 아이들에 맞게끔 편집을 하는 능력 이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EBS 문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나쁜 거냐면 작년에도 올해도 한 명 있었는데 EBS가 나오니까 70% 연계가 된다니까 영어를 3번, 2번 듣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이 한 번 더 있어서 EBS를 또 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학교에서 EBS를 하고 승리에서 EBS를 하고 또 과외로 EBS를 하는 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려고 한다. 근데 진짜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너무 제가 볼 땐 시간 돈 낭비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문을 뽑아서 그런 지문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실전으로 본다라면 고3은 개별 모의고사 과제가 주의에 들어가면 똑같고요. 그리고 실전 대수능 모의고사. 저희 그 승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고3들이 왔을 때 주에 한 번은 모의고사를 치러요. 실제로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이들을 피드백을 하고 정시 상담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자, 예비고2는요. 레벨이 좀 있죠. 자, 보시면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스터 에이스라고 있죠. 왜 3학년 때는 없고 2학년 때는 있을까요? 딱 하나예요. 고3부터는 다 EBS를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레벨의 의미가 없습니다. 레벨의 의미가 없고 교재가 허리가 같아지는 거예요. 단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 세밀한 클리닉이 들어가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급방 같은 경우에는 좀 못하는 친구들, 좀 힘든 친구들을요 1시간을 따로 배정해서 따로 빼서 클리닉을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외 효과도 같이 주기 위함도 있고요. 아이들을 관찰해서 좀 끌어주기 위함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관계가 있고 세밀한 거는 클리닉을 뺀다. 그래서 2학년부터는 마스터 에이스의 레벨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말씀 드릴 게 뭘까요? 네, 특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특강이라는 게 저희는 진짜 방학 때만 하는 거예요. 방학 때만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정규반입니다. 정규반이 2시간 최소 일찍 먼저 와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거는 강의라기보다는 클리닉적인 개념이 되고요. 실제로 그 클리닉을 받지 않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강을 하는데 네 누굴까요? 네, 접니다. 네. 무슨 B급 트로트 가수처럼 이렇게 찍었는데요. 네. 한 3년 전에 찍은 것 같은데요. 스튜디오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아주 특별한 독해 강의로 초대를 하고요. 올려줄게 2등급이라고 제가 했는데 저는 원래 승리에서 고1, 2를 대상으로 할 때는 문법 위주로 가르쳐요. 지금 예비고는 저한테 문법 배우고 있을 거예요. 많이 다르다고도 하는데 문법을 위주로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 학년 때까지는 뭘 잡아야 돼요? 내신을 잡아야 되니까 문법 문제의 비중이 30%가 넘어서 그걸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의고사 점수를 높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독해력이죠. 네, 독해력. 그래서 제가 일단 독해로 이걸 합니다. 저는 사실은 아실 거예요. 승리어학원이 유명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다 수능하기 때문에 다 그냥 고놈이 고놈 같잖아요. 원래 영어 특기자를 했던 학원입니다. 제가 이제 그 토플 모수점을 많이 배치를 했었고요. 120점 만점 중에 110점짜리 뭐 3개월 배우고 109점으로 올라고 첫 시험에서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4년 전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그 영어여고 김땡땡이라고 해서요. 한양대 에세이 전형으로 들어간 친구가 마지막 영어 특기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는 강의는 일반 독해 강의는 아니고요. 철저한 설득형 에세이에 기반을 둬서 그 패러프레이징 훈련을 하는 독해 훈련을 합니다. 얘기가 좀 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스킬이 아니라 지문을 보는 훈련을 좀 시켜요. 논리적으로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제가 요번에 저도 지문을 보면서 패러프레이징 된 거네 대부분. 그래서 저도 비슷해요. 3, 4번이 헷갈렸어요. 그럼 패러프레이징 원리에 따라서 이건 4번이야 무조건. 4번이 답인 거예요. 근데 정확한 해석이 안 될지라도요. 그런 패러프레이징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그게 답이 될 거라는 추측이 확신이 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안 되는 친구들, 라인 바이 라인 해석만 하는 친구들, 단어만 뒷다 외워가지고 해석에 의존해서 논리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좀 약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점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강의를 일단은 1등급을 희망하는 학생들, 근데 요건 좀 힘들 것 같아요. 5등급인데 1등급을 희망하니까 해야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지문 자체가 고3 거고 EBS에서 어려운 지문을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 고1, 2, 예비 고1이라면 상위권 학생. 그리고 저희 두 번째는 여기 계시는데 제이쌤이라고 해서요. 네, 일러스트로 표현을 했고요. 문법은요. 제가 예비 고1과 고1들을 문법을 가르칩니다. 문법을 가르치는데 조금 어려워하거나 좀 기본을 잡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요 강의를 깔았어요. 저희 제이쌤이 예비 고1과 고1에 문법 강의를 하시는데 사실은 좀 촘촘하게 강의를 해드릴 계획으로 문법을 좀 깔았으니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생겼습니다. 네. 말해도 되나요? 별명이 뭐 말하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아니 본인이 한 말은 아니고요. 저 실장님이 보자마자 자, 이분은 조쌤인데요. 중등 문법 중1, 2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이분이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중1, 2의 문법은 다른 거 없죠. 내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수형 주관식을 테마로 해서 그 훈련을 좀 시키실 계획이 있고요. 요 문법 강좌는 사실은 디테일한 거는 그 뒤에 있어요. 사실은요. 뒤에 광고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 학우를 내방하시게 되면 더 자세한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학습량을 많이 늘리고요. 개별적으로 클리닉을 강화했어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주 동안의 면담 기간 동안에 전부 다 한 명씩 면담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오셔서 확신을 갖고 감사하신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방학 기간 동안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Whilst.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 광고 그거 아닙니까? 승리뿐이 뭐가 있겠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승리학원 Y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학 원장님께서 활동원장님께서 나와서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끝까지 자리를 좀 지켜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